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조금 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장관 조사 내용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김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는데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북한의 대남 선전에 대비한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이 검찰 분위기 뒤숭숭할 것 같네요. 네,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어제 오후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투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변 검사의 빈소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찾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가되 당분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농단 재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자 이런 건의를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르재단 사태가 불거지자 김성우 당시 홍보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존재를 인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꼭 인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옆에 배석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은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이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네, 어제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일단 그 댓글 관련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김관진 전 장관은 오늘 이제 소환한 거 보면 수사는 이제 예정대로 진행되는 같으나 하지만 이제 강도에서도 약간 이제 속도 조절 얘기는 나오는 것 이 같습니다. 댓글이,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소환된 거는 군 사이버, 군에서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댓글 작업이고요. 국정원 또 댓글이 국정원 댓글. 그러니까 예.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하도 진행 중인 거죠. 많아서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댓글 따로 있고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에도 사실은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결국 이제 국정원 자금이 그 사이버 사령부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댓글 공작하는데 쓰이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앞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 김관진 장관의 얘기까지는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그 유언 비어 슈퍼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든 그렇죠. 거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 뭐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본연의 임무라는 북에 관련된 것, 거기까지만 했으면 뭐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예. 없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국내 정치 개입의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 수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진 전 장관의 말까지는 다 맞는데 그 뒷면에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아까 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현직 검사가 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국정원 사이버 댓글 수사 관련해서 네. 분위기가 굉장히 검찰 내에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그렇죠. 윤석열 지금 지검장 같은 게 아직 방문을 안 했는데 방문할 계획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이상 빈소를 방문 안 했다고요? 예, 빈소를 아직까지 방문 안 수사를 하고 있어서 좀 미안해서 그렇죠. 그랬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유족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전에 사실 국정원 변호사로 일했던 그 변호사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또 덮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분이 뭐 검찰에 나와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아마 자살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좀 잘 추스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이 변창훈 검사가 이번 정권 들어서 서울 고검 그러니까 일반 검사로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도 포토라인에 사실 설 예정이었고, 사실상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실상 그 조사부의 막내가 조사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서 사실상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 여론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창원 검사의 이제 주변과 유족들 측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네. 그렇게 이제 망신 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 방식이 이제 어쨌든 이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간부인데 그걸 이제 막내가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뭐 그런 이제 논란도 있었고,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유족 측에서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게 뭐냐면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네. 일단 기소를 하고 나중에 수사를 발표할 때 하면 모를까, 이거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관계 딱 확정해가지고 언론에 발표하고 이게 마치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고 변창원 검사가 굉장히 뭔가 어떤 국정농단의 주범인 양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이제 예. 유족들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 나면 항상 이제 유족 측에서 나오는 주장이긴 하고, 검찰 측에서는 또 수사의 현실상 그리고 워낙 언론의 취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을 풀하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제 이제 사망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글쎄요, 유서를 남겼는지 모르겠으나 예. 만약에 유서를 남겼다면 거기에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담겨 있다면 그것을 유족이 공개한다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서 이렇게 유족들을 위로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강압 수사 때문에 이런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난 너무 좋아. 네, 저렇게 이제 위로를 했는데 진짜 빈소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유족들 이제 모친과 부인이 이제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 유족 분위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제 국가에 충성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권 바뀌면 다시 바뀌면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아들과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유족들은 뭐 심정은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앞서도 잠시 얘기 나왔지만 이제 검사들이 대거 조문을 하는데 그 검사들 중에서 일부는 현 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 섞인 이제 그 언사도 예. 뱉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너희들을 죽였다 저런 얘기들도 했다는 거예요. 예. 일부 이제 검사들이.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또 검사들에게 뭐 우리 편이건 남의 편이건 간에 검사들이 거기 와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이제 보기 싫은 거죠. 이게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우르르 여기 편에 섰다가 또 저기 편에 섰다가,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를 조사하고 전배가 네. 다시 후배를, 이런 게 너무 반복이. 검찰은 어쨌든 독립적인 기관인데 그렇죠. 매번 정권 때마다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 검찰의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말이 엇나가는데 검찰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검찰 기능을 쪼개는 게 아니라 인사권의 독립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은 정권이 바뀌면 거기서 줄을 설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이제 그 계속되는 건데, 하여튼 오늘 저녁에 윤석열 지검장이 조문할 지금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네. 변창원 검사하고 윤석열 지검장은 연수원 24기 동기입니다. 아, 서울법대 윤석열 검사장이 9년 선배입니다. 근데 사실상 정반대의 길에 간 거죠. 그렇죠. 정반대 길을 갔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 거고, 사실 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대검에서는 이게 본류는 아니고 곁가지니까 본류부터 하고 좀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밀어붙였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방문하면 유족들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항의를 할 텐데, 그렇다고 방문 안 할 수도 없는, 조문 안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좀 어려움이 어떻게 있겠네요. 될지요. 예.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르재단 사태가 불거지자 김성우 당시 홍보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존재를 인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꼭 인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옆에 배석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은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이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네, 어제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일단 그 댓글 관련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김관진 전 장관 오늘 이제 소환한 거 보면 수사는 이제 예정대로 진행되는 같으나 하지만 이제 강도에 있어서 약간 이제 속도 조절 얘기는 나오는 것 이 같습니다. 댓글이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소환된 거는 군 사이버 군에서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댓글 작업이고 국정원 또 댓글이 국정원 댓글 그러니까 예.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하도 진행 중인 많아서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댓글 따로 있고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에도 사실은 국정원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조금 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장관 조사 내용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김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는데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북한의 대남 선전에 대비한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이 검찰 분위기 뒤숭숭할 것 같네요. 네,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어제 오후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투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변 검사의 빈소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찾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가되 당분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농단 재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자 이런 건의를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서 안종범 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제 이제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글쎄요, 유서를 남겼는지 모르겠으나 예. 만약에 유서를 남겼다면 거기에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담겨 있다면 그것을 유족이 공개한다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서 이렇게 유족들을 위로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강압 수사 때문에 이런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아, 난 너무 좋아. 네, 저렇게 이제 위로를 했는데 진짜 빈소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유족들 이제 모친과 부인이 이제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 유족 분위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제 국가에 충성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권 바뀌면 다시 바뀌면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아들과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유족들은 뭐 심정은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앞서도 잠시 얘기 나왔지만 이제 검사들이 대거 조문을 하는데 그 검사들 중에서 일부는 현 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 섞인 이제 그 언사도 예. 뱉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너희들을 죽였다 저런 얘기들도 했다는 거예요. 예. 일부 이제 검사들이.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또 검사들에게 뭐 우리 편인가 남의 편인가 간에 검사들이 거기 와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이제 보기 싫은 거죠. 이게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우르르 여기 편에 섰다가 또 저기 편에 섰다가 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결국 이제 국정원 자금이
그 사이버 사령부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댓글 공작하는데 쓰이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앞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 김관진 장관의 얘기까지는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그 유언비어 슈퍼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든 그렇죠. 거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 뭐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본연의 임무라는 북에 관련된 것 거기까지만 했으면 뭐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예. 없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국내 정치 개입의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 수사가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진 전 장관의 말까지는 다 맞는데 그 뒷면에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아까 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현직 검사가 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국정원 사이버 댓글 수사 관련해서 네. 분위기가 굉장히 검찰 내에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그렇죠. 윤석열 지금 지검장 같은 게 아직 방문을 안 했는데 방문할 계획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이상 빈소를 방문 안 했다. 예, 빈소를 아직까지 방문 안 수사를 하고 있어서 좀 미안해서 그렇죠. 그랬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유족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전에 사실 국정원 변호사로 일했던 그 변호사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또 덮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분이 뭐 검찰에 나와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아마 자살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좀 잘 추스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이 변창훈 검사가 이번 정권 들어서 서울 고검 그러니까 일반 검사로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도 포토라인에 사실 설 예정이었고 사실상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실상 그 조사부의 막내가 조사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서 사실상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 여론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창원 검사의 이제 주변과 유족들 쪽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네. 그렇게 이제 망신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 방식이 이제 어쨌든 이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간부인데 그걸 이제 막내가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뭐 그런 이제 논란도 있었고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유족 측에서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게 뭐냐면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네. 일단 수사를 기소를 하고 나중에 수사를 발표할 때 하면 모를까 이거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관계 딱 확정해가지고 언론에 발표하고 이게 마치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고 변창원 검사가 굉장히 뭔가 어떤 국정농단의 주범인 양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이제 예. 유족들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 나면 항상 이제 유족 측에서 나오는 주장이긴 하고 검찰 측에서는 또 수사의 현실상 그리고 워낙 언론의 취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을 풀하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